저희 부부는 회사에서 사내 커플로 연애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신랑은 태어나서 서울을 벗어난 적이 없었고요. 시부모님도 서울 분들이라 경기도를 벗어나면 멀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반대로 저는 고향이 제주도인데요. 결혼은 회사가 있는 서울에서 했고 상견례도 서울에서 했습니다. 신랑과 시댁 식구들은 서울 밖을 벗어나는 걸 싫어했고 서울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도 상견례도 시댁에 맞춰서 서울에서 진행했어요. 시부모님이랑 신랑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신랑은 장남이고 저는 차녀니까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하자고 하셔서 시댁에서 원하는 대로 진행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보니 시댁은 정말 가부장적이었어요. 그리고 신랑에게 바라는 것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장남이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 하면서 저에게도 은근 강요를 많이 하셨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첫 명절에 있었던 일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내가 장녀인 거 알지? 우리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내 동생들이 다 우리 집에서 모여. 네가 첫며느리니 인사도 드려야 되고 음식도 도와야 되니 친정집에는 다음에 가렴. 그리고 제주도는 너무 멀잖아. 명절에 갔다 오기에 너무 먼 곳이니 앞으로도 명절에는 못 간다고 생각해. 결혼하고 나서 첫 명절 시이모님들 오신다고 시어머니가 가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딸 6명 집의 장녀였고 우리 신랑은 장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시어머니의 자랑이었죠. 시이모님도 첫 조카인 신랑에게 관심이 많았고요. 그러니 시이모님들이 명절에 오실 때까지 집에 못 갔어요. 한 번에 다 오시는 게 아니라 명절 오후에 한 분이 오시면 다음날에 또 다른 시어머님이 오시고 저는 상만 10번을 차렸습니다. 자기야, 어머니가 명절에 비행기값 비싸다고 가지 말라 하시는데 이번에는 첫 명절이니 그렇다 쳐도 다음엔 나도 명절에 친정 갈 거야. 나도 명절이라 돼야 집에 가는데 명절에 여행 가는 사람들도 많고 공항도 복잡하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기 너무 멀잖아. 다음에 금요일에 반차 쓰고 갔다 오자. 명절에는 움직이지 말고 사람 많은 곳도 가기 싫고 제주도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잖아. 갔다 오면 출근은 어떻게 하냐? 하는 겁니다. 사실 평소에 비해 명절에는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표 구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리고 가격도 평소의 3배 이상이다 보니 저도 우기질 못했습니다. 이때는 몇 달 뒤 휴가 때 길게 갔다 와야지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신랑도 휴가 때는 길게 쉬니까 같이 가줄 거라고 생각했죠. 여보, 이번 휴가 때 친정에 가자. 당신 제주도 한 번도 안 가봤다며. 이번에 친정에 가서 2박 3일 정도 있다가 오자. 당신 스케줄 알려주면 내가 비행기표 알아볼게. 이번 휴가 우리 대학 동기들 부부 동반으로 대만 간다고 말했잖아. 거기 갔다 오면 돈도 없고 휴가 중간에 가는 거라 더 이상 연차 사용하기도 힘들어. 그러니 다음에 가자. 알았지? 아님 장인 장모님한테 서울로 여행 오시라 그래. 직장 다니는 우리가 움직이기보다는 두 분이 오시는 게 낫잖아. 그거 여행 안 가고 제주도 가면 안 돼? 남들 휴가로 제주도 많이 가는데 우리 가면 숙박도 다 해결되고 엄마가 해준 밥 먹고 제주도에서 여행 좀 하다가 오면 되잖아. 제주도 가는 비행기 값이면 해외여행을 가는데 왜 한국에 있어? 해외를 가지. 친구들이랑 다 이야기 끝난 상황이니까 이번에는 그냥 가지 말자. 신랑은 제주도 하는 돈이면 해외여행 간다고 하면서 친구들이랑 다 약속했으니 못 간다고 했어요. 저는 친정에 가고 싶었으나 신랑이 마음대로 휴가지를 정해버리고 예약까지 했다고 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거리가 있다 보니 자주 갈 수가 없었죠. 부모님도 마찬가지셨고요. 사실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도 남편이랑 연애하면서도 2달에 한 번은 제주도에 내려갔습니다. 제 돈으로 제가 집에 가는 거라 눈치 보지 않고 내려갔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니
친정에 가는 것도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제주도는 사실 당일치기로 갔다 올 거리는 아니었으니까요. 결혼 전에는 늘 금요일에 월차를 쓰고 내려가곤 했거든요. 휴가 때도 못 내려가서 서운했는데 친정 오빠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이번에 우리 딸 돌잔치 하는데 올 수 있어? 예약하다 보니 토요일 점심으로 했는데 이서방이랑 이야기해보고 한번 내려와. 결혼하고 나니 얼굴 보기 힘든 것 같아. 알았어 오빠. 이번에는 내려가야지. 알았어 내려갈게. 비행기표 나오면 알려줄게. 친정오빠네 돌잔치에 가자고 신랑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시기가 저희 프로젝트 시작일이라 월차 사용은 힘들 것 같아서 그냥 토요일 첫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러자 신랑은 왕복 비행기 값이 50만 원이 넘어. 그냥 그 돈 돌잔치 축의금으로 드려. 그게 더 남는 거야. 주말에는 좀 쉬자. 언제 왔다 갔다 해. 토요일 12시 돌잔치면 새벽부터 비행기 타야 되잖아. 나 주말 말고는 쉬는 시간도 없어. 그럼 나 혼자서라도 갔다 올게. 당신은 서울에 있어. 나도 아기 얼굴도 보고 싶고 친정에도 가고 싶단 말이야. 뭔 소리야. 네가 혼자 친정에 가면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겠어. 그냥 축의금 넉넉히 넣어드리고 선물 하나 사서 보내드려. 너도 월요일에 월차 못 쓰면 겨우 24시간 있으려고 제주도까지 간다는 거야? 그건 아니지. 그래서 결국 제주도에 못 내려갔습니다. 친정오빠한테 정말 미안했어요. 저에게는 하나뿐인 오빠였고 첫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한테는 제주도가 멀어서 못 간다고 한 신랑이 그 다음 주에 시어머니 모시고 부산까지 운전해서 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셋째 이모 딸이 결혼해서 부산에 가야 돼. 엄마 모시고 우리 차로 움직일 거야. 부산까지 간 김에 하루 자고 오자. 이모가 방 잡아주신대. 그러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고 준비해. 아니 부산까지 주말에 운전해서 가면 6시간은 걸릴 텐데 그냥 당신이랑 어머니랑 기차 타고 가면 되지. 당신 차 운전 오래 하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싫어하잖아. 엄마가 미용실도 가야 되고 한복도 들고 가야 된다고 무조건 차로 가자고 하시네. 그리고 부산까지 간 김에 엄마 모시고 하루 놀다가 오지 뭐. 하는 겁니다. 사실 비행기 타고 간다면 제주도가 훨씬 더 가까운 거리였어요. 부산까지 운전해서 가는 시간이나 비행기 타고 가는 시간이나 비슷한데 제주도는 해외여행 가는 것처럼 멀어서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부산에 가는 거는 아주 즐겁게 가더라고요. 사실 이때도 정말 서운했어요. 사실 부산까지의 기름값에 가서 사용하는 돈까지 생각하면 제주도 갈 수 있는 돈과 시간이었는데 비행기를 탄다는 이유로 늘 멀어서 못 간다고 이야기하던 신랑이 미웠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고요. 맞벌이 생활을 하며 2주에 한 번은 시댁에 갔다 오고 하니 시간이 정말 잘 가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 생신 전날 오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쓰러지셨어. 아무래도 너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전화했어. 별일 없으면 이서방은 못 내려오더라도 너는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전화했어. 알았어 오빠. 내가 비행기 알아보고 다시 전화 줄게. 엄마는 수술 들어가신 거야? 경과 틈틈이 알려줘. 친정엄마가 반일하다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고 급하게 제주도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신랑도 갈 줄 알았고요. 근데 신랑은 저를 보자마자 내일 생신이라고 우리 집에 다 모이기로 했는데 네가 빠지면 어떡하라고. 음식은 누가 해. 당장 돌아가시는 것도 아닌데 제주도까지 꼭 가야겠어? 병원에 가셨고 정말 상태가 안 좋다고 하시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하는 겁니다. 거기에 시어머니도 말씀드렸더니 아니 니들 결혼은 첫 생일이라고 시이모들에게도 오라고 다 말해놨는데 네가 지금 제주도 간다고 하면 어떡하니? 당장 친정엄마가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가고 싶으면 생일상이라도 다 차려놓고 가.
시어머니와 신랑의 이런 반응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혼자서라도 내려가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친정아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딸 걱정 많이 했지. 다행히 수술은 잘 됐고 빨리 발견해서 아무 지장 없을 거래. 그러니까 무리해서 서울에 안 내려와도 된다. 안 그래도 엄마한테 들었는데 너희 시어머니 생신이라며. 여기 신경 쓰지 말고 생신 잘 해드려. 엄마 걱정하지 말고. 친정아빠는 제가 신경 쓰고 슬퍼할까봐 엄마는 수술이 잘 되었고 명절에 내려오라고 하셨어요. 아빠는 제가 말 안 해도 다 아시는 듯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날 제 표정이 안 좋은 걸 보자 신랑이 아니 장모님 괜찮다며. 그런데 왜 그러는데. 이모들 다 오시는데 계속 그렇게 인상 쓰고 있어야겠어. 다음 달이면 명절이니까 그때 2박 3일로 내려가자. 알았지? 신랑은 명절에 2박 3일 가는 걸 아주 대단한 일을 해주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한 달 뒤 명절이 돌아왔고 이번에는 신랑에게 친정에 가지 않으면 시댁에도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분명 이번에 제주도에 2박 3일 간다고 어머니 생신 때 말했지? 나 명절 당일 저녁 비행기로 예약했고 2박 3일간 있다가 올 거야. 그리고 이번에도 안 간다고 하면 나도 시댁에 안 갈 거야. 우리 각자 집에 가자. 그렇게 해. 아니야. 나도 초같이 가야지. 대신 오는 날 아침 첫 비행기로 빨리 오자. 와서 나도 쉬어야지. 회사 가야 되잖아. 신랑은 어쩔 수 없이 간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이번 명절에도 시어머니는 아니 친정이 근처도 아니고 먼 제주도까지 굳이 비싼 비행기 타고 가야 되냐? 우리 아들이 왔다 갔다 하면 피곤할 텐데 안 가면 안 되니? 어머니, 며느리가 시댁에 오는 것처럼 사위도 가야죠. 첫 명절에는 어머니 말씀대로 안 갔는데 이번에는 가려고 비행기표도 다 끊어놨습니다. 잘 갔다 올게요. 시어머니가 한 소리 하려고 하는데 신랑이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엄마, 이번엔 갔다 올게요. 저도 한 번도 처갓집 가본 적이 없는데 한 번은 다녀와야죠. 갔다 오면 전화 드릴게요. 하는 겁니다. 사실 신랑은 얼마 전 아빠랑 저랑 한 얘기를 듣고 제주도에 꼭 가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틀 전 저희 친정아빠한테 전화가 왔을 때였어요. 딸, 아빠가 이번에 땅 정리하면서 지인들한테 땅 좀 샀어. 이번에 오면 같이 보러 가자. 그래요. 이번에는 이서방이랑 같이 내려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친정아빠가 이번에 땅을 샀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신랑이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신랑이 어떤 땅인지 보고 싶다며 내려가자고 하더라고요. 신랑은 은근 기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명절 제사도 다 차리고 저녁 시간에 비행기를 타기 위해 나갈 준비를 했어요. 아침 차리고 제사 준비하고 점심까지 다 차리고 치우고 나왔는데 시어머니는 꼭 가야겠냐고 시이모들 오면 인사하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1시간 뒤면 이모들 올 건데 오면 인사는 하고 가야지. 이렇게 일찍 갈 필요가 있어? 어머니, 지금 오후 5시고요. 7시 비행기 타려면 지금 가야 돼요. 더 늦은 비행기표도 없고요. 저도 이제 친정 가야죠. 비행기라서 놓치면 못 내려간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계속 못마땅해 하면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명절에는 친정에 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화를 내시는 겁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하고 있는데 신랑이 나섰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진짜 가야 돼. 우리 와이프도 자기 집 가야지. 나도 제주도는 처음 가보는데 잘 갔다 올게요. 하지만 이번에는 신랑이 웬일로 친정에 가자고 하면서 내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신랑은 아빠가 산 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친정아빠랑 전화로 끊은 날부터 제주도 펜션을 검색하고 제주도 땅값을 검색하면서 어떤 땅일까 혼자서 상상을 하더라고요.
신랑은 늘 노후에 펜션 하나 지어서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너무 복잡한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돈만 있다면 바다가 보이는 곳에 집을 짓고 살고 싶다고 말이죠. 명절 당일 처음으로 신랑이랑 제주도 친정에 도착했습니다. 친정집은 할아버지 때부터 살던 노후된 주택이었어요. 신랑은 제주도 집은 다 펜션 같은 주택일 거라 생각했는지 친정의 노후된 주택을 보고는 한숨을 쉬더라고요. 아니, 제주도 집이라고 해서 펜션 같은 곳이라 생각했는데 정말 지은 지 100년은 되어 보이는데 정말 여기가 당신 집이야? 이거 벌레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할아버지 때부터 살던 집이라서 그래. 그래도 안에는 도배벽지 다 해서 깔끔해. 아빠가 예전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하셔서 그래서 공사를 안 했어. 일단 들어가자. 나는 이런 곳에서 2일 동안 잘 수 없어. 그냥 우리 내일 서울로 가면 안 돼? 집도 작아 보이는데 형님네 가족도 다 오면 사람이 7명이 넘는데 화장실도 하나라며. 나는 이런 곳에서 못 자. 내일 올라가자. 그리고 앞으로 난 여기 못 오겠다. 지저분해서 하루도 못 잘 것 같아. 신랑은 저희 친정을 보자마자 실망한 티를 팍팍 내면서 내일 가자는 얘기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친정이 올 거면 혼자 오든가 하라며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는 이런 곳에서 잘 수 없다면서 자기는 다시는 제주도에 와서 자고 가는 일이 없을 거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아빠는 새 집을 살 만큼 여유가 있으셨어요. 하지만 오랜 시간 할아버지 때부터 살던 집이라 최소한의 도배장판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살고 싶어 하셨어요. 오빠랑 저는 어릴 때부터 살던 집이라 애착이 있어서 전혀 이상함을 못 느꼈는데 신랑은 집에 들어가서도 인상을 피지 않더라고요. 신랑의 이런 모습에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자기가 조금 불편하다 하더라도 처음 온 처갓집에서 뚱하게 앉아있는 건 저희 집에 대한 매너가 아니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랑은 저녁을 먹고 잠시 마당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당신이 장인어른이 땅 샀다고 해서 정말 제주도에 좋은 땅 사신 건가 했지. 근데 당신 집 보니까 감이 오네. 한순간 처가덕 좀 보려고 했는데 덕은 무슨. 우리한테 돈 보태달라고 안 하면 다행이겠다. 당신 지금 그게 내 앞에서 할 말이야? 당신 결혼하고 1년 동안 처음 온 거야. 나처럼 시댁에 가서 일을 하기로 했어. 와서 앉아서 밥 먹은 거 말고는 없잖아. 가서 아빠랑 이야기를 나누긴 했어? 당신이 한 일이 뭔데? 아니, 나는 적어도 주택이라고 해서 펜션급은 되는 줄 알았지. 나는 한평생 아파트에서만 살아서 이런 노후된 주택에서는 못 자. 냄새도 나고. 그리고 당신도 우리 부모님이 노후연금 나와서 좋다며. 나는 친정덕 좀 보면 안 돼? 당신도 이런 주택보다는 아파트가 편하잖아. 지금 그게 처음 와서 우리 집 보고 평가 내리면서 할 말이야? 그렇다고 시댁에서는 우리 결혼할 때 뭐 해주셨어? 양가 부모님한테 다 받은 거 없는데 왜 우리 집에서만 받으려고 하는데? 아니, 장인어른이 땅 샀다고 하니까 잘 사시는 줄 알았지. 이렇게 오래된 주택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괜히 기대했네. 그럼 그렇지. 어쨌든 나는 이틀은 못 잘 것 같으니까 당신이 내일 올라가는 비행기표 알아봐. 나는 아파트 같은 곳 아니면 못 자. 신랑이 자는 곳에 민감하긴 했어요. 신혼여행을 갈 때도 어느 곳이든 상관없지만 꼭 5성급 호텔이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깨끗한 침대를 좋아하는 신랑이었어요. 그래서 사원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할 때도 싹 리모델링을 해서 살아야겠다고 한 사람이 신랑입니다. 우리 부부는 사원 아파트에서도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저는 사원 아파트라 아무 공사도 하지 않고 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신랑은 더러운 걸 싫어하고 오래된 느낌이 싫다며 장판이나 도배를 바꿨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하면서 든 돈은 공사비가 유일했어요. 그래서 양가 도움 없이 시작했고
저도 시댁의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신랑 또한 저희 부모님 재산을 몰랐습니다. 시댁은 공무원 집안이라서 노후 걱정 없다는 걸 늘 나에게 이야기했기에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재산이 제법 되는 걸 알았지만 저는 티내지 않았고요. 그래서 친정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신랑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저 또한 아빠 재산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몰랐고요. 하지만 신랑의 이런 모습에 정말 실망했습니다. 신랑이랑 말다툼을 하고 다시 거실로 들어가는데 친정아빠가 신랑에게 차 안에서 서류 좀 가져와 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신랑은 알겠다며 서류를 가지러 일어나길래 저도 신랑 따라서 일어났어요. 주택이라 골목 옆에 주차장이 있었고 거기엔 처음 보는 차가 있었습니다. 설마 장인어른 차가 이거야? 아버님은 이렇게 비싼 차 타고 다니시면서 왜 집은 이 꼴로 사신대? 장인어른이 차를 엄청 좋아하시나 보네. 이 비싼 차를. 사실 저희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왔고 저도 아빠가 새 차를 샀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아빠의 새 차를 본 건 처음이었어요. 신랑은 서류는 안 찾고 계속 차 구경을 하더라고요. 와, 나 내일 이 차 한번 운전해봐도 돼? 나 이거 사고 싶었는데 아버님은 무슨 돈으로 이 차를 사신 거래? 다 대출 내셔서 산 거 아니야? 나도 모르지. 나 결혼하고 처음 내려온 건데 나도 이 차 처음 봐. 당신이 궁금하면 물어보던가. 운전석 옆에 서류 있으니까 들고 내려. 신랑은 서류를 찾으면서 서류를 읽어보더라고요. 10분이 지나도 신랑이 차에서 내리지 않자 신랑에게 화가 나더라고요. 당신 왜 차에서 안 내려? 아빠가 가져다 달라고 했잖아. 빨리 가져다 드려야지. 왜 계속 차에 앉아 있는 건데? 어서 내려. 집에 가자. 남편은 제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서류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류 봉투를 뺏어버리고 남편에게 나오라고 한마디 했더니 남편이 제 팔을 붙잡으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당신, 이 사실 알았어? 당신 이름으로 펜션 있다는 거 알았냐고? 장인어른이 당신 이름으로 땅이랑 다 해놓으셨어. 당신 진짜 몰랐어? 아니 이게 다 뭐야? 아빠가 땅을 샀다는 걸 알았는데 펜션까지 내 이름으로 해주신 줄 몰랐지. 나도 처음 듣는 말이야. 아빠는 나한테 이런 말 하신 적이 없는데? 아빠가 가지고 오라고 한 서류첩 안에는 펜션 사진과 홍보지가 있었고 첫 장에는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아빠는 제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주신 거였어요.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아빠에게 늘 투덜거리며 내 이름으로 된 펜션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이 펜션 하면서 1층에 카페를 열어 좋아하는 커피향을 마시며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먼 서울이 아닌 친정집 근처에서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늘 했었는데 아빠는 그 이야기를 흘려듣지 않으시고 사주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정말 땅을 샀다는 이야기만 하셨거든요. 사실 저는 돈을 모으면 고향인 제주도에 내려가 살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화려한 서울살이가 좋아 보였지만 30살이 넘어가니 고향인을 그리웠어요. 아빠는 하나뿐인 딸이 서울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시댁살이하며 힘들어하는 걸 알고 계셨고 저희 부부 연봉이 높지 않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딸아이 부부가 펜션을 하고 카페를 하면 어느 정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신랑은 이곳에서 취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다고 훗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딸아이 꿈을 이뤄주고 싶은 아빠의 이런 마음을 알게 되니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도 늘 우리 딸이 제주도에서 같이 살면 자주 얼굴도 보고 좋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하나 있는 딸아이가 명절에도 못 내려오자 아빠는 그때부터 준비를 하신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나는 저랑 달리 신랑은 이 서류를 보자마자 자기야, 비행기표 아직 안 끊었지? 우리 명절 연휴 끝까지 여기서 있다 가자. 장인어른 모시고 제주도 안에서 여행도 가고 원래
제주도민들이 제주 여행지를 잘 모른대. 우리가 모시고 가자 하는 겁니다.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이런 노후된 주택에서 못 산다. 내일 오전에 서울 가는 비행기표 알아보라고 신경질을 내던 신랑이 이 서류 한 장에 말을 바꾸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가 차서 왜? 아빠가 내 이름으로 펜션 하나 해주시니 우리 친정이 달라 보여? 당신은 내가 그렇게 우스워? 돈 없는 우리 부모님은 가까이서 안 보고 싶어 하면서 돈 많은 장인어른에게는 붙고 싶은 거야? 신랑은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했다 생각했는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더 웃긴 건 이때부터 신랑이 저희 아빠 옆에 앉아서 말도 걸면서 잘하는 겁니다. 신랑은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인사만 하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처음 내려온 처갓집인데 방 구경도 하고 밭도 보면 하면 좋을 텐데 우리 부모님한테 전혀 살갑게 굴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에 솔직히 이 사람에 대한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서방, 우리 이 앞에 나가서 맥주 한잔 해요. 부부끼리 한잔하고 들어옵시다. 이 집 근처에 유명한 집이 있어. 제주도까지 왔으면 하플도 가봐야지.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한 곳이던데. 아닙니다. 비행기 타고 왔더니 피곤하네요. 그냥 집에 있죠. 하던 신랑입니다. 친정오빠가 신랑이랑 친해지려고 술 한잔 하자고 해도 피곤하다고 거절하는 모습에 더 실망이었습니다. 신랑이 술을 싫어하냐고요? 아닙니다. 신랑은 자기 매형이랑은 주말마다 술 마시러 나갔어요. 그때 제가 왜 자꾸 술 마시러 나가냐고 하니까 매형도 이제 가족인데 친해져야지 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 오빠한테는 저렇게 쌀쌀맞게 이야기하면서 친정을 무시하던 신랑이었죠. 이랬던 신랑이 아빠의 재산을 알자마자 바뀌는 태도에 정말 이 사람이랑 계속 같이 살아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기가 생기기 전에 우리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생각 안 드실까요? 그날 밤 저는 밤새 고민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신랑은 첫날과 다르게 장모님, 장인어른 하면서 살갑게 행동하더라고요. 아버님, 식사 다 하고 나시면 저희랑 차 타고 드라이브 가죠. 저 제주도가 처음이라 좋은 곳에 같이 가요. 아니면 같이 트레킹 할까요? 낚시도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같이 낚시를 할까요? 신랑의 하루아침에 달라진 이런 모습에 저희 엄마도 놀라는 눈치셨어요. 저희 아빠는 신혼부부니 차 빌려주신다며 둘이서 좋은 시간 보내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신랑에게 당신 오래된 주택에서 자기 싫다며 비행기표 있더라. 당신은 서울로 올라가. 나는 혹시 몰라서 회사에 연차 쓰고 왔었어. 연휴 끝나고 하루 더 있다가 갈게.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신랑은 웃으면서 당신도 안 올라가는데 내가 왜 올라가? 이참에 친정에 온 김에 더 있다가 가자니깐. 왜 자꾸 올라가자고 그래? 나 어제 잠도 완전히 잘 잤어. 오늘도 푹 잘 수 있어. 당신 진짜 웃긴다. 우리 아빠가 네 이름으로 펜션 안 해줬어도 오늘처럼 행동했을까? 벌써 집에 가자고 난리였을걸? 당신 너무 속보여. 아니, 내가 평생을 아파트에서만 살았는데 이런 주택에서 당연히 불편함을 느끼지. 당신도 나랑 연애하면서 잘 알잖아. 내가 얼마나 잠자리 가려는지. 그래도 어제 정말 잘 잤어. 그리고 우리가 오늘 가면 장인 장모님이 얼마나 서운해하겠어. 우리 연휴 마지막 날까지 저녁까지 있다 가자. 내가 비행기표도 다 알아봤어. 본인이 비행기표 알아보기 귀찮아서 매일 저에게 비행기표 예약을 미뤘던 신랑인데 이번에는 연휴 마지막 날 마지막 비행기를 예약했더라고요. 내가 알아보니까 이 근처에 맛집이 많더라. 어머니 아버님도 이런 곳은 안 가보셨을 거 아니야. 여기 예약할까? 몇 시로 예약할까? 형님도 부를까? 다 같이 먹으려면 룸이 좋겠지?
신랑은 장인어른 장모님을 모시고 신랑을 가자고 예약한다며 설레발을 치더라고요. 신랑이 이렇게 노력할수록 더 미워 보였습니다.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왜 처음에는 그렇게 굴었는지 서글프면서도 친정아빠 돈 때문에 가식적 모습이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너희는 친정에 갔으면 하루 잤으니까 이제 올라와야지. 서울에 도착하면 시댁에 잠시 들러서 밥 먹고 가거라. 아직 작은 시이모도 계시니까 와서 인사하고 가. 언제 올라오니? 더 빠른 비행기는 없어? 빨리 와라. 저는 시어머니 전화를 핑계로 신랑에게 올라가자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1시간에 한 번씩 전화 와서 언제 오냐고 물으셨고 신랑이라도 먼저 보내라고 재촉하시더라고요. 아니 친정에 오래 있으면 우리 아들 힘들어. 너는 더 있고 싶으면 더 있던가. 우리 아들은 서울로 보내. 지금 이모들이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도 웬만하면 같이 서울로 올라오면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기회다 싶어서 신랑을 보냈습니다. 나 시어머니한테 잔소리 듣기 싫어. 당신이라도 보내라고 지금 1시간에 한 번씩 전화 오는 거 알지? 2시간 뒤에 서울로 가는 비행기 좌석 있더라. 그거 타고 가. 나 지금 당신이랑 오래 있고 싶지도 않아. 나 혼자 서울 가기 싫은데. 엄마한테 안 간다고 할게. 그러니까 같이 있다가 올라가자. 어? 아니야. 시어머니가 당신만이라도 보내라고 하니 가. 나도 생각 좀 하게. 날 위한다면 지금은 당신의 시댁으로 가서 시어머니가 당신 찾는 전화 나에게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 당신이 가라니까 갈게. 근데 내가 지금 장인장모한테 잘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 화내면 안 돼? 말끝마다 화를 내고 이제부터라도 잘할게. 알았지? 신랑은 끝까지 안 가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 등살에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저녁 아빠는 잠시 이야기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엊그제 너랑 사위랑 이야기하는 거 들었다. 아빠 고집으로 이런 집에 살아서 미안하구나. 다른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도 생각했어야 하는데 청소만 깨끗이 해놓으면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사위 눈에는 다 쓰러져 가는 집으로 보이겠지. 아빠 다 알고 있었어요? 나도 그 사람이 그런 말 할 줄 몰랐어. 정말 회사 안에서 연애할 때랑 결혼하고 나서랑 너무 다르더라. 회사 생활도 힘들고 서울 생활도 너무 지쳐. 시댁도 갈수록 너무 힘들게 하시고 정말 제주도에 내려와서 살고 싶었는데 안 그래도 우리 딸 소원이 제주도에서 작은 카페 하면서 펜션 하는 게 소원이라고 했잖아.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땅도 팔고 아는 지인이 펜션 지어놓고 딸이 사는 미국으로 간다고 해서 내가 구매했지. 우리 딸 제주도에서 살게 해주려고 아빠가 준비했지. 아빠가 생각해도 사람이 참 간사하죠? 정말이지. 사람이 서류 한 장에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우리 집에서 하루 자는 것도 싫다고 하더니 이제는 연휴 내내 있겠다고 하질 않나. 자주 제주도에 내려오자고 하질 않나. 정말 내가 사랑한 사람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아빠는 우리 딸이 하자는 대로 할 거야. 네가 잘 판단해. 아빠가 너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으니까. 다만 이런 서류 하나에 너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이면 돈을 잃고 건강을 잃었을 때 네 옆에 있어주지 않는 사람이라 아빠는 그 점이 걱정되네. 아빠 괜히 나 때문에 속상해서 어떡해요. 정말 미안해요. 잘 사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빠 말대로 잘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감사해요. 아빠는 제 손을 잡으면서 제가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아빠는 제가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 걸 아셨고 제가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셨어요. 노후에 작은 카페를 하나 차리는 게 꿈이라서 서울에서 돈 벌고 다시 내려올게요 한 제 말을 다 기억하고 계셨더라고요. 아빠의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땅을 다 파시고 딸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펜션을 하신 건데 신랑은 벌써부터 자기 돈인 마냥 신나는 게 보기 싫었어요. 그 다음날 시어머니한테 또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 우리 아들에게 들었다. 친정아버지가 펜션을 네 이름으로 해주셨다고? 그런데 우리 아들이 제주도에 가서 처가살이 할 수가 없으니 그거 팔고 돈으로 달라고 하렴. 이번에 시이모들이 좋은 투자 잘 알려주던데 그곳에 투자하자. 그럼 돈 벌 수 있을 거야. 네? 저희 아빠가 준 펜션 팔 생각 없는데요. 저는 여기서 살려고요. 아빠 덕분에 직장도 생기고 서울살이가 저에게 쉽지 않았는데 저는 제주도에 있고 싶네요. 아니 그럼 우리 아들이 처가살이라도 하라고 하는 거니? 난 절대 우리 아들 처가살이 시키기 싫다. 그리고 우리 아들 우리 집 근처에서 살아야지 먼 제주까지 보내기 싫어. 그러니 네가 정리하고 올라와라. 부부가 같이 살아야지. 어서 돈으로 받아서 올라오거라. 어머니 아니요. 신랑이 저한테 하는 거 보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머니 말씀 들으니 저도 이제 마음 결정되었네요. 저희 부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전화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시어머니나 신랑이나 똑같이 아빠가 준 펜션을 팔 생각뿐이었고요. 그 돈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생각을 하는 게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아빠가 어떤 마음으로 유산으로 받은 땅을 팔고 펜션을 제 이름으로 해주셨는데 저는 신랑이랑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저는 회사를 퇴직했어요. 신랑은 왜 자신에게 말도 안 하고 퇴직했냐고 따지더라고요. 당신은 왜 나한테 말도 없이 퇴사를 해? 당신이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야? 적어도 나랑 상의는 하고 퇴사해야지. 어머니랑 통화하고 나서 결심이 서더라. 우리 아빠가 준 펜션을 돈으로 받을 생각을 하시더라고. 당신도 마찬가지고 나는 서울 안 가. 그리고 서류 한 장에 사람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당신을 보면서 잘 알았어. 당신이 나라면 당신이랑 살고 싶겠어? 우리 집을 그렇게 무시하더니 펜션 하나에 달라지는 당신을 보니 같이 못 살 것 같아. 아니, 그건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지. 그리고 우리 결혼한 거 회사 사람들도 다 아는데 이럴 거야? 당신은 내 생각 안 해? 그리고 연봉의 10배가 넘는 금액을 주시는 건데 당연히 잘해야지. 당신도 시댁에서 돈 주면 안 그럴까? 당신도 똑같을 거야.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당신이랑 나랑 한 말 아빠가 다 아시더라. 당신이 그렇게 친정 무시하는 거 알고 아빠가 당신 심부름 보내신 거였어. 우리 아빠가 어땠을 것 같아? 사랑하는 딸이 신랑에게 무시당하는 걸 봤는데 당신이라면 없었던 일로 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신랑은 제 이야기에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저 잘못했다. 내가 만나러 제주도에 내려갈게 라고만 말하더라고요. 저는 당분간 보고 싶지 않다고 찾아오지 말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신랑 번호를 차단했어요. 사실 저희는 애가 없어서 결혼식만 한 상태였고 나눌 재산도 없었습니다. 신랑은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연락을 했지만 저는 6개월만 별거해서 생각해보자고 했어요. 그러자 신랑은 저희 부모님한테도 전화를 걸더라고요.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우리 부모님한테 안부 문자 전화 한 번 안 하는 사람이 왜 자꾸 부모님한테 전화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당신 전화가 편하겠어? 전화하지 마. 우리 당분간 떨어져서 생각해보자고 내가 문자 보냈잖아. 아니 그건 당신 생각이지. 나는 한 번도 별거를 원했던 적이 없어. 당신이 서울생활 청산하고 내려오라고 하면 서울생활 정리할게. 아니면 내가 얼마나 더 당신을 기다려줘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일은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사과했잖아. 신랑은 자기가 제주도로 내려오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지금은 같이 사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싫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6개월간 별거를 하고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신랑이랑 별거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너는 우리 애 전화도 안 받고 우리 애가 얼굴이 반쪽이 됐어. 결혼했으면 너도 친정에 매여 사는 게 아니라 시댁에 매여 살아야지. 그리고 모든 일에 1순위가 신랑이 돼야지. 어서 짐 싸거라. 나랑 같이 올라가자. 아니요. 저는 올라갈 생각 없어요. 저는 여기서 살 생각입니다. 신랑도 어머니도 자꾸 펜션 팔고 서울에 와서 살자고 하는데 저는 이 펜션 팔 생각이 없어요. 아빠도 양도하는 조건이 제가 제주도에 사는 조건인데 제가 서울을 왜 가나요? 저는 여기서 살 거예요. 아니 한평생을 서울 아파트에서 살던 애가 이런 주택에서 어떻게 살겠어? 너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아들이 이렇게 멀리 살면 한 달에 한 번씩 어떻게 보니? 절대 안 된다. 네가 어서 짐 정리하고 올라가자꾸나. 시어머니는 찾아와서 자꾸 같이 올라가자고 말씀하셨고 급기야 저희 부모님을 찾아가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재산을 주실 거면 돈으로 주시지 왜 이런 건물을 양도해 준다고 하는 겁니까? 애들이 서울에 사는데 서울에 카페를 해주던가 하면 되지 왜 하필 이 먼 제주도에 와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여기서 못 사니까 돈으로 주세요. 그건 저희 딸이 정할 문제지 사돈 어른이 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명절에도 시댁 눈치 보여서 못 내려오는 딸이 보고 싶어서 제주도에서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펜션을 양도한 건데 왜 사돈 어른이 나서서 왈가불가 하시는 겁니까? 돌아가세요. 아니 애 둘이 좋아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펜션을 주신다고 하니까 며느리가 헛바람이 들어서 회사도 관두고 제주도에서 산다고 하잖아요. 서울에 카페 차려주시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하필 이런 섬에 차려줘가지고. 시어머니 말에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고맙다는 말을 먼저 해야 하는 게 정상이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한테 제 짐을 다 뺀다고 말씀드렸고 신랑에게도 전화로 제 짐을 다 붙여달라고 했어요.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싫다고 말이죠. 신랑은 제 전화에 놀라서 제주도에 왔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올라갔어요. 당신 내 짐 다 여기로 보내. 당신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 무시하는 거 나 더 이상 못 참아. 그리고 결심했어.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별거가 아니라 이혼. 우리 여기서 끝내자. 정말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까지 나오실 줄 몰랐어. 그리고 당신 정말 제주도에서 살 거야? 그럼 나도 회사 정리하고 내려올게. 난 당신이랑 헤어질 생각이 없어. 아직도 화났어? 그만 화내고 이제 같이 살자. 어? 우선 엄마는 모시고 올라갈게. 나 다시 내려올 테니까 다시 이야기 좀 해 우리. 신랑은 이혼하자는 제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더 큰 싸움이 되기 전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는지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로 갔습니다. 그 뒤로 몇 번이나 더 찾아왔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돌아섰어요. 제주도에서 지내다 보니 지난 1년간의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신랑에게 화나고 억울한 일들이 다 생각나더라고요. 결혼하고 반년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 생신 전날 친정엄마가 쓰러지셔서 제주도에 가겠다고 하니 못 가게 한 일이라든가 친정오빠 첫 아이 태어나고 돌잔치 때도 가고 싶었는데 주말이라 비행기 값이 비싸다고 못 가게 한 일들이 다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매번 시댁에 가는 건 당연한 일이고 친정에 가는 건 귀찮고 돈 드는 일인 것처럼 말하는 신랑을 떠올리니 다시는 같이 살고 싶지 않았어요. 신랑은 이 모든 일을 다 잊었는데 우리가 사이가 좋았는데 갑자기 내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며 제 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신랑에게 따졌죠. 그러자 신랑은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때 그럼
장인어른이 펜션 하나 준다고 말을 하지. 그랬으면 내가 이랬겠어? 솔직히 우리 월급에 몇십만 원씩 하는 비행기값 내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어디 쉬운 일이야?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한 달에 많으면 시댁에 3번 갔어. 그때마다 기름값에 밥값에 계산하면 제주도 왕복 비행기 값보다 훨씬 많은 돈을 썼는데 나는 한 번도 그런 돈 나가는 걸로 당신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 하지만 당신은 매번 시간이 아깝다, 돈 아깝다 했잖아. 아니, 체감상 제주도가 가까운 곳은 아니잖아. 그리고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갔으면서 왜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혼할 구색을 찾는 거야? 당신 정말 나랑 이혼하고 싶어 이러는 거야? 그래, 이혼하자. 해. 저희는 그렇게 싸우고 이혼을 했습니다. 신랑은 사원 아파트를 정리하고 시댁으로 돌아갔고 저는 제주도에서 제 2의 인생을 시작했어요. 직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원하는 일을 하니 일도 재밌고 훨씬 더 활기차게 살 수 있었습니다. 신랑은 저랑 이혼하고 나서 승진에 밀리고 퇴직 후 이직을 하려다 계속 실패해서 백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이혼 준비하는 동안 시어머님이 저에게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인생에 오점이 생겼어. 얼마나 잘 되나 두고 보자. 요즘 카페들도 하루에 걸러 하나씩 망한다더라고. 너 혼자 잘 살겠다고 이혼했으니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겠다. 하셨어요. 근데 시어머니의 바람과 달리 저희 가게는 커피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현지인분들도 찾는 카페가 됐고 특색 있는 펜션으로 아침 저녁을 주문하는 호캉스 같은 펜션으로 홍보를 했고 덕분에 저는 회사 다닐 때보다 5배 이상의 돈을 버는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신랑이랑 이혼하고 나서 제 인생은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 사건 이후 신랑의 본 모습을 보고 나서 저도 제 삶을 바꿀 수 있었고요. 이혼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길의 시작이더라고요. 꽃길이 되도록 더 열심히 지내보려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